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 대학생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찾다가 역사에 관심이 가서 이제 대한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도 경당과 난가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경당이라는 것은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경당을 찾고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다면 우리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의식을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전정민이라고 합니다. 대한사랑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발표 제목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빛을 찾아서입니다. 저는 작년 딱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이제 학생의 신분이라는 그런 끝자락에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니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하는 전공 공부 말고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그런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한국인으로서 우리 대한 사람의 문화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고구려 시대와 그 이전 북부역, 단군조선 시대의 가르침과 문화터전은 과연 어디인가? 과거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환단고기를 읽게 되었고 STV 상생방송에 나오는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참고하며 이제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역사전쟁, 그리고 신교, 테일, 그리고 왜곡, 홍익인간, 대한사관, 광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신교의 광명문화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신교란 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신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이런 고등 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인류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한 광명문화입니다. 이 인류 원형 문화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교의 어원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도,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생활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밝음을, 내면의 밝음을 회복하는 그런 신교의 정신과는 거리가 참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글에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만 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지친 모습을 자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환단고기 역주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며 살다가 지금은 아스팔트를 깔아놔서 땅을 구경도 못한다. 시멘트 바닥에 어슬렁거리다가 하루가 가고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자연의 품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고적한 인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자연을 잃어버린 고적한 인간이라는 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광명을 잊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것은 곧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구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도대체 왜 이 삼성조 역사 속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이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광명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역사 문화를 이토록 어둡게 만든 것일까요? 이 인간의 순수성이 오염되기 이전으로,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그런 생활을 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밝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의 고유 정신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곳, 21세기 인류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2달 동안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신교의 광명문화, 그 중심 속에 있는 한류 원형 문화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도와 경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밝음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 첫 번째에서는 소도에 대한 정의와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본 후, 소도 옆에 반드시 세워졌던 그 밝음을 회복하는 공간, 경당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론 2번째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인 낭가 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삼랑의 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둠으로 덮인 이유는 첫째, 한국의 것은 시시하다, 대륙에서 들어왔다, 미신이다 와 같은 사대주의 사관 때문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의 세뇌가 이어져 오면서 정통 역사문화 서적을 위서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소환사관 속에 갇혀 우리 손으로 역사를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삼국시대를 기록한 정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김부식은 고려 중기의 유학자로서 삼국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중국적 유교 질서의 구현을 내세운 이런 중화주의와 사대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신라 귀족의 후손인 김부식은 이 멸망한 신라를 한국사의 정통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발해의 역사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한민족의 상고 역사를 한반도에 국한된 반토막 역사로 축소시켜버린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둘째, 역사 문화의 황폐화.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힘쓰기 바쁩니다. 당장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이 다른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왜곡된 역사를 회복해줄 제대로 된 역사책, 그리고 바른 정통맥을 잡아줄 정통사서, 그리고 교육 체계들이 갖춰지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최근만 해도 한국의 한복, 김치가 중국의 것이다 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소중한 뿌리를 찾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지 않고 역사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이런 살아있는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둠을 멈추고자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영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문장만 인용을 해서 이 과거의 광명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유구했던 과거 속에 이 광명의 빛,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속 미래를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시죠. 네, 광명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소도입니다. 소도는 천재를 봉행했던 성소인데요. 이 잃어버린 밝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9,000년 전 환국, 배달, 조선 이렇게 문화 창조의 중심지인 소도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혹시 소도의 구체적인 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소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중고등학교나 이런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도의 소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소생한다. 그리고 솟구친다는 뜻의 되살아날 소, 이 소생할 소자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솟구친다는 그런 새로운 우주의 광명, 신선한 생명이 솟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길 도자를 사용해서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 뜻풀이만 보면 신선한 생명이 솟구치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이 소도에서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삼신 상제님을 섬기는 문화가, 즉 천재 문화가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소도는 환국, 배달, 조선, 문화 창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도의 기원은 바로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강거천산하사 주제 천신하시며, 네, 태백일사 환국본기의 원문을 발췌해봤는데요. 이 천산에 머무르시며 하늘 하느님에게 제를 올렸다. 이 천재 문화, 천신 숭배 문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환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제천 문화의 풍속이 이런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도 신앙의 기원이 9,000년 전 환국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의 정통성을 계승받은 나라가 어디죠? 네, 맞습니다. 배달입니다. 이 배달국의 왼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이분이 바로 초대 커발환 환웅천왕님이신데요.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따르면 환웅이 태백산, 백두산 꼭대기 어디에 내려오시어 라고 적혀 있나요?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웅님께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서 배달국을 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기 상 신시본기를 확인해보니 환웅시 택 371 교인 제천, 커발한 환웅께서는 371을 택하여 이 백성들에게 제천 예식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까지 예식을 전수해 주시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는 이제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데요. 배달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초대 신인 단군 왕군께서 단목터에 와서 고조선을 열게 됩니다. 이 나라를 개창한다는 것을 하늘에 고하는 천재를 올린 곳에, 즉 박달나무가 우거진 곳, 이 신단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소도 문화의 원형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배달국의 문화를 계승하여 이 배달국은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단수를 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천상의 신과 인간이 교감하는 우주 나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말 신비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 상제님께 이 천재를 올릴 때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제를 올렸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자 저는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서 웅상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큰 나무를 봉하여 환웅 신상으로 삼아 여기에 배례를 올렸다.
이러한 신수를 세속에서 웅상이라 불렀는데, 웅상의 상은 위상제야라. 상이란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다. 네, 상은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웅자는 환웅의 웅자인데요. 단군조선 이전 통치자 이 배달국의 제사장이면서 제왕인 환웅을 가리킵니다. 이분의 문화 원형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데요. 우주광명과 삼신의 조화, 우주광명의 신도를 깨달은 동방의 진정한 최초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이분의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교의 광명문화를 깨달으신 동방의 진정한 최초의 왕이신 환웅. 그래서 웅상은 우리 삶에 항상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도문화는 단군세기 기록에 의하면 11세 도해단군 때 보편화가 되는데요. 이 원문을 함께 보실까요? 병인원년 도해단군 때입니다. 이 단군조선의 11세 도해단군은 오가에게 명하여 전국의 12명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뽑아 국선 소도를 설치하였고, 특히 도해단군께서는 소도에 심은 박달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환웅상으로 모시고 이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웅상으로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해단군에 이어서 13세 흘달단군 제위 20년에 이 소도를 많이 설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24세 연나단군이 소도를 증설하여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대사가 있거나 재앙이 있으면 기도하여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군세기 기록에 따르면 소도는 점차 많아지고 보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도 문화는 단군 조선의 고유한 풍속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중국 사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해경은 중국 통일 진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이 중국의 고대 신화와 천문학 개론서인데요. 이 산해경에서 웅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숙신국에 백이민족이 살고 있다. 북쪽에 나무를 모시는데 이름을 웅상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소도와 신단수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이 신단에 대해 환단고기 역주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신단은 나와 신도 세계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천상에는 조와 빛의 통로가 있어서 조상들이 한순간에 내려옵니다. 인간 세계와 신도가 하나 되는 통로입니다.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을 보면 해리와 론의 가족들이 굴뚝을 통해서 순간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처럼 신단이 저런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신비로웠는데요. 짧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다 함께 보실까요? 네, 해리가 잘못된 곳으로 도착을 하는데요. 원래 다이애건 앨리로 가야 되는데 주문을 잘못 말해서 다이건 앨리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해리처럼 신단을 잘못 찾아가시기도 하나?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 이 소도의 신단수가 천지 신명과 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곳이라는 게 더욱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신단수 문화가 소대 문화의 원형이 되는데요. 우주나무 신단수 문화가 변형이 되면서 소대 맨 위에 앉아있는 하늘새, 삼조고는 천신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의 기원을 전해주는 전령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대라는 것은 내 몸속의 우주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우주 대광명을 향해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집트 오벨리스크와 일본 신사 입구에 있는 도리를 비롯해서 동양과 서양의 고대 문화 유적의 소대 문화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소도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한국사에 나오는 소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빨간 줄 쳐진 곳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만시대의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 소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떼가 한반도 사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민간 신앙에서 유래한 것처럼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밝힌 환단곡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서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중국의 역사서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웅천황의 신단수 문화는 당군왕검의 고조선 소도 문화가 되었고 이후 민간에 전해지면서 소떼 문화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반도의 사만이 아니라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신단수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표현이죠. 즉 소도는 한국 배달 조선의 문화 창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와 웅상문화 그리고 소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따르면 신성한 공간인 소도는 이 계율이 있었으며 반드시 그 옆에 경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당의 학생들은 소도의 계율에 따라 사무를 익혔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의 원문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지립의 개6이 아니 충효신용인 오상지도야라. 여기서 충효신용인이라는 오상지도를 바탕으로 우주광명의 인간 신법을 전수하기 노력을 했는데요. 이 원광법사가 소도 제천의 성지에서 이 경당에서 가르친 오상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찾아온 화랑 2명에게 세소고개의 화랑 계율로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난가의 역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지 측의 필립 경당하야 사미혼자제로 강습 사물하니. 필립 경당, 이 소도 옆에는 반드시 경당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신교 원형문화의 인간관과 우주관과 신명관, 수행관 등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 경당의 한문 뜻풀이를 해보자면 이 경당은 문빗장 경자에 집당자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문빗장을 잠궈두고 자기 수양을 하는 장이 바로 경당인데요. 여기서 경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째는 밝게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당은 공경한 마음을 길러주는 집,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당은 우리의 우주 광명의 신법을 전해주는 문화 탄생의 공부방입니다. 우주 광명 인간을 양육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공경하는 마음, 우주 광명의 신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혼자제들이 경당에 가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강습사물. 여기서 강습사물이라는 것은 대개 독서나 활쏘기, 말달리기, 예절, 가학, 건박으로 유계를 말하는데요. 이 삼랑의 교육에 대해 우리 환단고기 기록이 중국의 구당서와 신당서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경당과 이 경당의 계율에 대한 학습 내용 정보를 환단고기가 훨씬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따라서 소도에 경당을 세우고 소도 경당을 비롯한 난가 문화의 뿌리가 우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랑의 세소고개, 논어의 인이해지 신의의 원출처가 여기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따르면 경당에서 유계를 비롯하여 신교의 원형 문화의 인간관과 우주관, 신명관, 수행관 등 인간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수행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도와 경당에서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신교를 바탕으로 새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한 이 역사
집단을 바로 난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화랑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죠?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보통 김유신 장군과 관창과 같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화랑의 이미지와는 살짝 다릅니다. 이 환단고기 해제에 따르면 이들은 소도에서 삼신을 모시는 제관으로 보통 모두 평상시에는 삼신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하며 완전한 인격차의 길을 구하고 이제 황문과 무예를 동시에 연마하며 이 심신을 수련하였고요. 물론 유사시에는 이 구국의 선봉에 서서 목숨을 바쳐 국난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난가는 신교의 구도자이며 또한 역사의 개척의 선봉장으로서 한 시대의 구국 청년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랑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삼랑은 배달의 신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삼랑에 속한 사람은 삼신을 수호하며 인명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곡식의 종자를 뿌리고 가꾸는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관리하는 자를 업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삼신의 진리를 전하고 잘못한 자를 형벌로 다스리는,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낭이라고 하고요. 백성을 모아 삼신께 공덕을 기원하는 일을 주관한 자를 백이라고 하였는데 이 업과 낭과 백 모두 삼랑입니다. 삼랑이라는 관직은 환국, 배달, 조선 그 맥이 전수가 되는데요. 우선 난가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약 6,000년 전 배달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환국 말기 환인 천재로부터 천부와 인을 받은 환웅이 이주를 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죠? 네, 배달국을 세우는데요. 이 웅이 솔도 삼천하사, 여기서 3,000명. 최초의 낭도는 환웅 천황이 거스리고 내려온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이었습니다. 이 삼성조 시대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와 관료, 제사장, 장교 모두들이 난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삼신상제와 환웅께 제사를 올리는 것을 주관하고 신교의 가르침을 받들며 문무에 정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삼랑은 신교 정신으로 무장한 신교의 수호자이자 국가와 백성의 수호자였습니다. 배달국을 계승한 당군조선 시대에도 삼랑의 관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는데요. 3세 가륵 당군 때 한글의 원형, 가림토 문자를 창제한 웰보룩 역시 삼랑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1세 도회 단군 때는 삼한 전역의 소도를 설립하는 것이 제도화가 되었는데 이 당시 난가 정신의 유풍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13세 흘달 단군 기억하시죠? 이 흘달 단군이 고조선 전역에 소도를 많이 설치를 하여서 신교를 진작시키면서 출범시킨 국자랑이 바로 단군 조선의 정식 난가였습니다. 조선의 국자랑은 북부여의 천왕랑으로 계승이 되는데요. 기원전 239년 북부여를 건국한 국자랑 출신 해모수는 스스로를 천왕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배달의 기록에 의하면 천왕랑들은 머리에 꽃과 더불어 이 새의 깃털을 꽂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조금 잘리긴 했지만 머리에 장식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는 고구려의 조이들과 신라의 화랑들이 모자에 깃털을 꽂아 그들의 신분과 명예를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한민족의 난가 역사는 그 이후로도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무절, 그리고 화랑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앞에서 오상지도를 이야기를 할 때 화랑의 계율이 신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랑은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다. 옛날의 선도는 단지 신을 받드는 일을 위주로 하였다. 라고 원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화랑색이 서문에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의 항일 의병군, 동학혁명군으로 신교의 정신이 계승됩니다. 경당에서 신교의 우주광명, 인간 신법을 닦은 이들에게 주어진 업은 바로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업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저는 환단고기 단군세기 3세 단군조에서 삼랑 을보르기 전한 지하구독 공화존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알고 홀로 서는 것이고 나를 비워서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 그리고 역사의 중심, 진정한 우주 주체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삼랑의 업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진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삶, 삼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면 삼신이 부여한 성품을 깨닫게 되고 성통공안하는 삶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지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열어주는 천사 우주의 노래인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데요. 일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따르면 태을이라는 것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해주는 천신의 무궁한 조화, 생명력, 법력입니다. 이 태을주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읽으면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신법이 밝게 열리고 사물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궁극의 주문은 태을주지만 태을주의 바탕체가 시천주라고 환단고기 역주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실시, 천주,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천주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모셨던 삼신상제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의 밝은 신성이 현실에 드러날 때 세 가지의 손길, 즉 삼신의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환국, 배달, 조선 이래로 그분을 삼신 혹은 삼신상제님이라고 부르며 모셔온 것입니다. 또한 이 삼신상제님을 받들어 모셨던 젊은이를 삼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교 문화의 삼신 문화를 굳건히 지켜온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난가 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할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장독에 맑은 청순물을 받아놓고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약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신교 문화가 민속신앙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 대학생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면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청수를 떠놓고 수행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웅상이 내려오는 신단수가 될 때, 삼신상제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속 밝음을 회복하는 길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작은 울림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신교의 난가 사상을 이어나갈 삼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총 결론은 제가 독서를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태일이 되는 것. 천주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천지와 한마음으로 사는 태일 인간이 되고자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신상제님의 업을 성취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9,000년 동방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되찾고 밝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태일의 신성을 태을이라고 하는데요. 태일의 일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현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태일의 목적이듯이 천지와 한마음이 되어 이러한 삼랑의 난가 정신을 계승하여 태일의 신성과 하나 된 사람, 태일의 목적을 성취하는 참 동학 태을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랑과 같은 것은 삼랑이란 말이고 너랑도 말 자체가 삼랑이고 우리랑은 삼시랑이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듯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학생 여러분들께도 환단고기를 꼭 읽어보시라 추천드립니다. 요즘 취업이다 뭐다 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학과를 전공하고 이 전공 지식들을 배우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밝음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